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은행권에 이 기본 대출을 요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에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는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이재명 지사가 시중은행에 요구를 했다는 건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 보도가 좀 너무 사실과 사실에 좀 부합하지 않게 좀 너무 나갔는데요. 네. 경기도에서 이제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산하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듯이요. 네. 신용보증재단이 있거든요. 거기 일종의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취약한 기업이나 혹은 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이제 신용 보증을 해주는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합니까? 신용 보증재단인데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을 때는 뭐 아무것도 담보를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죠. 예, 그렇죠. 네, 보증료 좀 일부 내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이제 이재명 지사의 평소 이제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기본권을 그러니까 좀 모든 국민들에게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대출은 이제 그러니까 지사가 이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경기도형 기본대출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정책 실험 차원 속에서 한번 운용을 좀 하고 싶은데 경기도 내 예산은 이제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 보니까는 시중 은행들이 하고 좀 이제 그러니까는 연결을 해가지고 좀 이 기본 대출 상품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월 24일까지 좀 회신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각 은행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은행에 기본 대출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경기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이 기본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가능한지 대책을 그렇죠. 좀 물어봤던 거군요. 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요구한 걸로 둔갑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려고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좀 이제 일부 이제 언론들에서 좀 이제 과도하게 좀 이제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진행형인 게 뭐냐면은 문율하지만은 은행들이 여전히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지사가 이제 뭐 직접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도 잘했지만은 이 지사가 그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은행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 주는 건데 도대체 뭐가 저게 부담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은행의 입장인지 기자의 입장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좀 이렇게 언론에서는 또 다가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기본 대출을 요구한 건 오보다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팩트 체크를 했을 때는요. 예. 근데 기본소득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기본 대출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이 기본 대출의 이제 취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네. 근데 가장 이 공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곳이 금융시장이에요, 사실은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요.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한 5등급만 벗어나면은 거의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신용대출은요. 그렇죠. 예, 근데 5등급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한 11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요. 네.
거의 1,0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으면은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율이 그렇죠? 높은. 네. 예, 이금융권은 굉장히 금리가 높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접근 기회가 동일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취약계층일수록요.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든 간에요. 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 취약계층은 출발선이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 부익부 빈익빈에 계속해서 이 악순환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회는 좀 공정하게 부여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취지 속에서 금융도 그러니까는 좀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게 아니라 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규모가 한 1,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한 500만 원에서 1인당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 처음에 이제 제안했던 것은 신용등급 1등급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조건으로 그러니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네. 기본적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연 3% 이자로 연 3% 금리로 그러니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좀 10년 이상 쓸 수 있게 이런 것을 이제 좀 이제 시중은행들한테 제안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실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는 25, 26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이제 그러니까 막 하는 이제 그러니까 신혼 부부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시범 운영을 좀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신용등급 따지지 말고 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고 할 때 그러면 은행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회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상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예상 손실을 생각을 하는지 은행들은 그런 신용정보 평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예상 손실되는 범위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보존을 해주겠다.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상품을 설계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문의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신용도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10년간 3% 저금리로, 그리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그걸 다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메워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은행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는 거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금융권 관계자들이 은행권 관계자들이 이제 자기 실명을 밝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네. 신문에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된 거는 이제 은행권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제가 좀 이제 굉장히 저도 이 금융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때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용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2차 보존을 그러니까 손실이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보존을 약속받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은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1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 이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할 때요. 1등급 신용등급이 1등급 있는 사람들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단지 적을 뿐이죠. 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보다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적을 뿐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인 사람도 사업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는 손실이 안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은행은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금리를 책정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손실 발생할 걸 고려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에서 그거를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은행이 스스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답변을 할 텐데 네. 그거 발생한 거를 보상도 해주고 그거는 그러니까는 100%가 어차피 나올 수 없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책정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검토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온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3%를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단에서는 연 3%요. 네. 근데 지금 10년을 장기로 대출해 준다고 할 때 시중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은행들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2%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마진이 높네요. 한 1%가 여전히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1%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 3%보다는 더 높아야지. 그렇죠. 그래도 은행에서는 그거를 네. 애둘러 표현한 게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행을 보게 되면은 대학에서 저도 제자들이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은행의 역할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은행은 일반 산업과 다른 것이요. 은행도 똑같은 주식회사지만은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지만은 네. 은행은 공공성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은행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아요. 이 사업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은행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에 기본적으로요. 은행은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은 은행이 유동성에 그러니까 자금난에 몰릴 때는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공급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공공적인 기능은 뭐냐면 자금 중개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요. 자금 중개 기능이요? 네. 예, 그게 이제 은행 법에도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중개 기능은 뭐냐면은 경제 활동에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순환시키라는 거죠. 이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말이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한 20년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돈의 총 속도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그러니까 이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돈을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그러니까 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만 그러니까 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만 운용을 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일반 개인들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 자금에 접근을 하기 힘든 거죠.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은행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역할을 은행이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은행은 그러니까 수익성만 우리나라 은행 시중은행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분율이 50%가 다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은행이 그러니까 뭐 공공적인 기능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수익성을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얻어가고 싶겠죠. 근데 은행이 수익성만 추구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은행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자금에 그러니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네. 근데 수익이 떨어진다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들의 본연의 그러니까 모습을 지금 저는 이룬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은행 그 임원들인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네. 지자체가 이런 식의 요구를 해온 것은 처음이다. 네? 어떻게 지자체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라는 말을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행 사업을 인가해 주는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 네네.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는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은행 사업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취소도 시킬 수 있어요. 은행법에 보게 되면요. 네. 영업을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사실 이 은행의 고유한 목적 중에 하나인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만들으라고 요청을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금융위원회가 그런 것을 그동안 안 해온 거죠.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서서 한 건데 은행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앞뒤 관계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임원의 입을 빌려서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렇게 민낯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런 기본 대출에 대해서 은행권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2월 24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어떤 은행도 회신을 하지 않았고 공개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반대 입장에서 보면 개인 신용에 맞춰서 대출하시는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한다면 위장 전출인 문제도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평성 문제는요, 먼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는 유리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용등급 1등급 분들입니다. 네. 신용등급 1등급 분들이 지금 현재니까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2%, 한 초 2% 거의 가까워요. 네. 연이요, 이자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등급이 내려갈수록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6등급으로 이제 5등급을 벗어나게 되면 아예 은행은 이용을 못 하고요. 신용대출 경우에는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이 취지는 뭐냐면은 기본 대출이라고 했듯이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해 주자는 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건 3%로 만약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니까 일종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1등급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은행 가서 하게 되면 2%도 들릴 수 있는데 굳이 이건 이제 안 쓸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더 금리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왜 3%로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저축은행이라든가 이금융권에 그러니까 예금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크게는 한 2.2% 정도 그러니까 1년짜리 예금 금리가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3% 정도 선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더 고금리를 빌려주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이내로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고금리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은행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최소한의 기회를 그러니까 공정하게 좀 부여해 주자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집 살 때는 그러니까 몇 억씩도 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다 맡기고 최소한의 1,000만 원을 가게 되면 1,000만 원이라는 게 의외로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개인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급전이 필요한데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은 되게 카드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대부업체를 놓고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고금리를 그러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카드론 같은 경우도 거의 18%만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상환하는데도 부담이 생기고 결국은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채무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최소화시키는 역할도 있고요. 저는 특히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많은 이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이렇게 몇 개씩 하면서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기본소득에서 얘기도 했지만요. 네.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한 5명만 모이면은 한 1,000만 원씩 5명이 모이면 한 5천만 원이 모아지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만 상환하면서 만약에 쓸 수 있다면은 큰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가 다 동의하잖아요. 네. 동의하는데 그 소득 불평등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 기본 대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금융이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에요. 네네.
처음 출발할 때부터는 출발선이 다르니까 굉장히 고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인 신용에 맞춰서 대출하시는 사람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본 대출을 통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거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방식을 좀 살펴보면 10년 만기 이후에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연 단위로 이자 정도는 그러니까는 연 단위로 그 납부하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1,000만 원에 대해서 3%면 30만 원이잖아요. 네. 30만 원을 1년에 그러니까는 갚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년에 이자 30만 원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년 후에 이제 하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은행 입장 속에서는 역제한을 할 수도 있죠. 이자를 그러니까 연 단위로 그러니까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 상한 가능성을 그러니까는 상한 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좀 포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역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뭐냐면 10년을 빌려주고 10년을 한 번 더 연장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10년 후에 그러니까 잘 상환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10년 더 연장해 주는 건 별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좀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 경제적인 기본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취지 속에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재 햇살론 같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존의 서민 대출 또 기본 대출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은행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서민금융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어요. 네네. 그때 서민금융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냐면요. 이 은행들이나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작출을 했었습니다. 출연을 하게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반발이 없었어요. 솔직히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는 그 중에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말해서 공공적인 기능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러면은 해서 그런 점에서 지금 방식을 그러니까 좀 바꾸는 것인데 왜 이제 이걸 바꾸려고 이재명 지사는 하는 거냐면요. 햇살론이 그러니까 저금리로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높습니다. 네. 최소한 그러니까는 4 내지 5%가 넘어요. 그리고 소액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자금들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해보고 이게 효과가 검증되면은 전국으로 좀 확장시키고 싶은 전 국민한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경기도한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본 대출도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원할 경우엔 그러니까는 기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국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라가 빚을 져서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가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빌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 쓰게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한번 우리 이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취약계층인 분들이 저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요. 돈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갚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네. 채무 불이행자로요. 네. 그럼 많은 불이익이 수반되지죠. 그렇죠. 사실상 직장생활 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갚아가지고 신용 불량자로 자신이 전락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요. 네네. 거기다 둘째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러니까는 이 기본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는 고금리를 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3% 저금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더 상한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 대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성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갚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판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 1,000만 원 안 갚고 신용 불량자가 일부러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 돈이 없어서 고금리로 빌리는 걸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면 오히려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맞습니다.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궁금해지는데 혹시 기본대출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기본 대출이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공공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안하기 전까지는 보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보게 되면 경기은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강원은행이 있었고 각 지역별로 부산은행이 있고 뭐 대구은행이 있고 뭐 이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는 이제 민간은행이었습니다. 민간은행인데 뭐냐면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는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지역 공공은행을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지역 공공은행을 하게 되면 지역 공공은행들에서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는 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한다거나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은행 같은 경우는요 많은 이제 비용을 차지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에서 이 대출되는 거는 굉장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지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민간 병원이 별로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민간 병원을 못하게 해서가 없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들이 워낙 서비스가 좋고 저렴하다 보니까는 민간 병원이 그러니까 만들어져봤자 별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역 공공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낮춰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면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 시중은행들이 한 7개 정도의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다 진출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그러니까 벌어가고 지역에다가는 거의 투자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사정이 달라서 지역의 은행들이 기본 대출과 같이 이렇게 신용등급이 그렇죠. 좀 떨어져도 공공적인 기능을 대출해주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재명 지사의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대출까지 뭐 유력한 대권 주자 입에서 나온 말이라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계속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